622번 문제. 자, 좌표 평면에서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OPN이라고 하자. 그때 OP1과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를 구하시오. 우선은 OP1의 동경이 위치하는 그 각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값이 1일 때 먼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 일반각 표현으로 나타내 주시게 되면은 2파이 플러스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하여 요 뒤에 있는 각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OP1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바로 3분의 2파이의 위치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n값 2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서 여기 있는 이 각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번에는 4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해서 4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가 되죠. 그래서 OP2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3분의 5파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또 n값 3일 땐 7파이 마이너스 파이죠. 그냥 6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시초선을 나타내죠. 자, 이번엔 n값이 4일 땐 9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4 넣었으니까 3분의 4파이. 자, 이 값은 9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해서 10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3분의 파이죠. 자, n값이 5일 때 11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자, 또 고쳐주시게 되면은 8파이 플러스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그래서 8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자, 그 다음에 n값이 6일 땐 13파이 플러스 3분의 6파이는 2파이죠. 그래서 15파이이기 때문에 구해주시게 되면은 14파이 플러스 파이. 자, 그 다음에 n값이 7. 그러면 15파이 마이너스 7 넣었으니까 3분의 7파이죠. 또 각변환 시켜주시게 되면은 12파이 플러스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그래서 1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분의 2파이의 동경을 위치하는 곳은 n값이 7일 때죠. 자,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7이니까는 그 뒤에는 n값이 13일 때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값이 계속 6만큼 나죠. 그래서 만약에 구해주시게 되면은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n값 7일 때부터 그 다음에는 13, 그 다음에 19 이렇게 해서 맨 끝에는 97까지겠죠. 그래서 개수 구하라고 했으므로 규칙성을 조금 발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 플러스 1, 13은 6 곱하기 2 플러스 1, 19는 6 곱하기 3 플러스 1이죠. 나중에 뒤에서 이제 등차 수열을 또 배우게 되면은 바로 등차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6 곱하기 16 플러스 1에서 요 항의 개수는 1부터 16까지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동경의 개수는 16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23번 문제. 자, 배기의 자연수 n에 대해서 5분의 m 파이가 제2사분면의 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우선은 5분의 m 파이는 제2사분면의 각, 그래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작은 각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각 표현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앞에다가 2p 파이, 원래는 2m 파이인데 n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2p라고 쓰도록 할게요. 2p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야 이제 우리가 2사분면의 각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양변에 5를 곱해서 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5. 파이도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해서 5 곱했으니까 10파이 플러스 5. 자, 근데 n은 자연수죠. 그 다음에 p는 정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즉 정수는 10p, 요 값이 2.5죠. 그래서 2.5보다 커야 되니까는 10p 플러스 3 또는 n값은 10p 플러스 4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단 p는 정수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p에다가 0 대입했었을 때 n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최소값은 n값은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7분의 n파이가 이번에는 제 3, 4분면이죠. 그래서 3, 4분면은 2분의 파이부터죠.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근데 일반각 표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쓴 이후에는 2q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2q파이. 또 양변에 7 곱해서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14q 플러스 7. 파이는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n 여기도 14q 플러스 2분의 21. 자, 또 마찬가지 n은 자연수, q는 정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n값은 14q 플러스 8부터 14q 플러스 9. 요 값이 10.5죠. 그래서 1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14q 플러스 10 이렇게. q는 정수. 자, 근데 문제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q값이 만약에 6되면은 6, 8에 48, 6, 4, 28, 6, 4, 24, 84죠. 94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q값이 6일 땐 최대니까요. 끝에 있는 요 값을 보면 되겠죠.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n값은 84, 94.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한다고 했으므로 대문자 m은 9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값은 9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62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크기에 같은 6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땐 P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그럼 외접했다고 했으므로 선생님이 이렇게 접하도록 접선을 이렇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부채꼴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당연히 6등분한 거기 때문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60도, 다시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작은 원의 중심 찍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접했으므로 이렇게 수선을 한 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여기도 90도죠. 90도, 여기는 90도. 그럼 이 가운데 끼어있는 이 각도는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색칠되어져 있는 이 부분 넓이를 한 개 구한 다음에 이런 게 6등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6 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우선 이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작은 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죠. 당연히 90도, 여기는 30도, 요만큼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요 삼각형에서 특수비가 있죠. 1대 2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은 요만큼 길이는 2루트 R, 2R, 그죠? 1대 2대 루트 3. 요만큼이 루트 3R이라고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쭉 연장선 그어서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R이죠. 그럼 결국에는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에 있는 여기까지 길이는 2R 플러스 R이므로 당연히 3R이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3R은 결국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R 값은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값이 2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요 넓이 구해서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는 R 곱하기 루트 3R 해서 4 루트 3이 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요 부채꼴의 넓이만큼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L 또는 R제곱 세타죠. 그래서 R제곱 세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해서 문제 푸시게 되면은 2분의 1 R값이 2였죠. 그래서 제곱했으니까 3 세타 값은 3분의 2파이.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3분의 4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저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 전체 넓이에서 여기 있는 부채꼴 넓이 3분의 4파이만큼 빼면 되겠죠. 근데 그런 넓이가 몇 개 있냐면은 6개가 있습니다. 전체에다가 곱하기 6을 해서 24 루트 3 빼기 8파이가 바로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값은 23, 그 다음에 Q값은 마이너스 8. 그래서 P 플러스 Q는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5문제.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이 5로 갖고 반지름 길이 각각 10하고 4인 두 원이 있다. 자, 그럼 그때 P점은 큰 원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30초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의 Q점은 작은 원의 둘레를 도는데 60초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흰색 부분은 이제 요점이 지나갈 때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노란색 부분은 다시 흰색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전부 다 흰색이었죠. 그죠? 그럼 그때 그 다음으로 전부 다 흰색이 되는 그때의 그 초가 몇 초인지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30초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자, 30초가 지났으면은 P점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겠죠. 그럼 일단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C점은, Q점은 한 바퀴 도는데 60초이니까는 당연히 30초 동안에는 반 바퀴만 돌았겠죠. 그죠? 그럼 반 바퀴 돌았으니까는 원래 P점이 한 바퀴 돌면서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텐데 Q점이 반 바퀴 돌면서 그 노란색 부분을 다시 흰색으로 바꿨겠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인 부분은 30초가 지났을 때 요 지점과 요만큼 부분이 바로 노란색으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그때 Q점의 위치는 당연히 요 점으로 바뀌었을 거고요. P점의 위치는 다시 그대로 여기 있는 A점으로 돌아왔겠죠. 자, 그럼 이번에 시작은 또 여기서 시작이겠습니다. P점.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P점이 또 한 바퀴 돌았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럼 원래 노란색 부분이었던 부분이 전부 다 다시 흰색으로 바뀌었겠죠.
자, 근데 흰색으로 흰색으로 바뀌고 흰색이었던 부분은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었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현재 노란색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Q점이 다시 60초, 30초 지났으니까는 반바퀴를 더 돌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바퀴 돌았으니까는 원래 흰색이었던 부분이 다시 반바퀴 돌면서 노란색으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또 Q의 위치는 이쪽이 지점으로 바뀌고 P는 그대로 이 지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또 여기서 출발할 텐데 또 이번에 또 P가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또 노란색 부분이었던 부분이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은 원래 흰색이었지만은 한 바퀴 돌면서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Q점이 또 30초 지났으니까는 반바퀴만 돌죠. 그래서 Q점이 반바퀴 돌면서 원래 있던 요 흰색 부분을 다시 노란색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Q점의 위치는 이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0초가 됐었을 때 또 마찬가지로 P점은 여기서 출발, 그 다음에 Q점은 여기서 출발이죠. 자, 그럼 또 P점이 한 바퀴 돌면서 기존에 있었던 노란색 부분을 전부 다 흰색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 있던 노란색 흰색 부분을 다시 노란색으로 바꿨겠죠. 그죠? 근데 다시 Q점이 여기서 반바퀴를 돌면서 노란색 부분을 다시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부 다 다시 흰색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20초가 되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500초 후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500초는 120초를 4번 반복하고 20초를 더 간 거죠. 자, 그러면은 120초를 4번 반복했으므로 다시 흰색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얼마만큼이냐면은 20초만큼 이동을 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P점은 한 바퀴 도는데 30초죠. 30초. 근데 20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원 전체의 둘레의 3분의 2만큼을 이동을 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요쯤 원 전체 둘레의 3분의 2니까는 여기가 바로 P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이 흰색 부분이 다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 여기도 전부 다 노란색일 텐데, 자, 이번에는 Q점은 한 바퀴 도는데 60초죠. 그래서 Q점은 한 바퀴 도는데 60초. 근데 20초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 전체 둘레의 3분의 1만큼을 이동했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니까는 작은 원의 3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3분의 1만큼 한 요 정도까지 이동했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P점이 돌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 노란색 부분을 Q점이 돌면서 다시 흰색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흰색 부분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넓이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근데 각도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원 전체 둘레의 3분의 2니까는 2파이 곱하기 3분의 2에서 3분의 4파이가 바로 시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될 거고요. 3분의 4파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2파이 곱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2파이가 현재 Q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돌았을 때 요 각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분의 2파이. 자, 그럼 당연히 조금 복잡죠, 그죠? 여기 있는 요 각도는 3분의 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도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요 색칠되어져 있는 요 파란색, 초록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결국 이 넓이랑 같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의 넓이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결국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최종적으로 요만큼 넓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지름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도가 3분의 4파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제곱 곱하기 3분의 4파이. 그래서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200파이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6번 문제. 자,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원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반지름 길이가 1짜리 원을 한 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을 A, A, B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A점은 A, B인데 문제에서 A, B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A의 그 교점은 당연히 1 써보면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그럼 이 각이 바로 알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은 B점인데 B, 마이너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점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A하고 B의 자리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A하고 B의 자리가 반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A점 A, B를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면은 자리가 바뀌어서 B, A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점선으로 조금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이 Y는 X라고 둘게요. 그러면 대칭시켰으니까는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지금 이제 B, 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얘는 Y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X축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을 한 거겠죠. 그래서 B점의 좌표값이 B,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시켰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래서 베타 값이 이제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베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요 각도를 쓰기 위해 마이너스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이제 사인 베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베타였으니까 당연히 사인 베타 값은 여기는 양수 쪽에 있는 양의 각도 여기죠. 그래서 요만큼이 베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주어져 있는 정보에 의해서 우선은 사인 알파 값은 자,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 길이 분의 그럼 반지름 길이는 1이었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 분의 요 A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분의 B 근데 그 값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B 값은 3분의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죠. 그러면은 B에다가 3분의 1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은 9분의 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A는 양수값이기 때문에 3분의 2루트 2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사인 베타 값은 또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죠. 근데 여기서는 Y좌표가 A점. 그래서 1분의 A에서 정답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각변환을 조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알파 값이 3분의 1이죠. 자, 그럼 방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가 이제 대칭시켰으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당연히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90도니까 2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2분의 파이. 그래서 베타 값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인 베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각변환 시켜주시게 되면은 코사인 알파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값도 구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 뭐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변환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27번 문제. 자,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그 다음에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시오. 자, 우선은 만약에 제 1사분면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세타가 제 1사분면. 그러면 사인도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도 양수, 그 다음에 탄젠트도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양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함수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고 함수값의 합은 4가 돼버리죠.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세타가 제2사분면. 그러면 사인은 양수죠.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이 값만 양수니까 1이죠. 두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계산시켜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고요. 세타가 제 3, 4분면. 그러면 사인은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는 양수죠. 그래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값은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제 3, 4분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28번 문제. 자, 단위원 위에 있는 점 px, y에 대하여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x좌표하고 y좌표를 반지름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x값 대신에는 코사인 세타를, y값 대신에는 사인 세타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식을 통분시켜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2인 이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x는 음수, y는 양수죠.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 그 다음에 사인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죠. 자, 그럼 선생님은 이 값을 제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이 값을 대입해서 요 식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5분의 4가 돼서 5분의 9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인은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음수였죠. 결국에는 양수에서 음수를 뺐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은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씌워서 루트 5분의 3, 그래서 유리화까지 시켜주시게 되면은 5분의 3 루트 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근데 629번 문제. 자, 로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로그 2의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점. 우선 식정리부터 먼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2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값이 마이너스 4점.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16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식에서 선생님 양변에 2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2m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 값은 로그 2m x 빼기 4죠. 그러면은 4는 로그 2의 16이죠. 그죠? 그래서 빼기니까는 16분의 x로 식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를 다시 이쪽으로 올려서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값이 로그 2m 16분의 x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아까 16분의 1로 구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로그 2m 1 플러스 8분의 1 그 값이 로그 2의 16분의 x. 그래서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x는 요거 정리해 주게 되면 8분의 9죠. 그래서 양변에 16 곱해서 x 값은 1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30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했었을 때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은 두 근의 합,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2a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a로 일정할 때 양변을 제곱해서 그러면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a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은 2a죠.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 제곱은 1 플러스 4a라는 식이 한 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빼기 4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것도 당연히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근데 a는 음수였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써주시게 되면은 a 값은 1분의 2인 마이너스 루트 5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뒤에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그땐 요 값은 문제에서 a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은 2a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a 제곱은 1 플러스 4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4인 그 다음에 플러스 a.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a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5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7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7 루트 5 마이너스 16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31번 문제. 자,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죠. 자, 우선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치 조건으로. 자, 그래서 선생님이 6세타에서 2세타를 뺐었을 때 일치하게 되면은 360도 곱하기 파이니까는 360도 곱하기 n이니까 2n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4세타는 2n 파이. 그래서 세타는 2분의 n 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타 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죠. 그래서 범위 안에 있기 위해서는 n 값은 정수 1일 때죠.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 요 값이 한 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점 대칭.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도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6세타 마이너스 2세타. 그래서 원점 대칭일 때는 두 동경을 빼서 2n 파이 플러스 180도니까 파이겠죠. 자, 그래서 4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 그래서 세타는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n은 당연히 정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 있기 위해서는 n 값이 우선 0일 때, 그래서 세타 값은 4분의 파이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n 값이 1일 때 세타 값은 4분의 3파이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정답은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각 점을 차례대로 P1부터 P10이라고 하자. 그때 P1이 1,0이고 그 다음에 각 P1, 5, P2 그 각을 세타라고 했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의 동경이 세타인 그 점의 x좌표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2의 x좌표 값이 바로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대칭이죠. 그래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도는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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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니까 4세타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P5의 x좌표 값은 코사인 4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2세타와 코사인 4세타의 합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P3 x좌표 값은 2세타죠. 그래서 P3의 x좌표 값은 코사인 2세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은 3세타죠. 그래서 P4의 x좌표 값은 코사인 3세타가 되면 되겠죠. 근데 둘은 또 마찬가지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 또한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점이죠. P7. 그러면은 P7도 똑같이 요 각으로 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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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니까는 6세타죠. 그래서 결국 요 P7의 x좌표 값은 코사인 6세타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10.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경 구해주시게 되면은 9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9세타.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또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또 P8의 x좌표. 그러면 동경이 이번에는 코사인 7세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9. 여기도 코사인 8세타가 되면 되겠죠. 어쨌든 이 두 점도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P6의 x좌표 값은 동경이 5세타죠. 그래서 이 점이 코사인 5세타가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1의 x좌표 값은 동경이 10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10세타. 그럼 어쨌든 또 대칭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10세타까지 합은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33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죠. 자, 근데 요 식은 원래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였겠죠. 왜냐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돼서 결국 사인 세타가 남는 거죠. 자,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건 이제 부호 판별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 탄젠트 세타가 음수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타인데, 그죠?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도 음수인 곳은 당연히 잼 2사분면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당연히 양수겠죠.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음수였기 때문에 절대값 풀어주시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이 나왔으므로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었죠.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선생님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은 식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므로 제곱해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로 결정될 거고요. 다시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3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사인 세타 값은 음수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될 거고요. 사인 세타 값은 양수이므로 2분의 루트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다 더하라고 했으므로 쭉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공식 말고도 만약에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이므로 요 길이를 그냥 1, 요만큼 선생님이 루트 3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당연히 빗변 길이는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은 2분의 1. 근데 2사분면이니까는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은 2분의 루트 3. 근데 2사분면이므로 부호는 양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구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634번 문제. 자,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일정하기 때문에 또 양변을 제곱해서, 그러면 제곱해 주시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2.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은 0으로 결정될 거고요. 위에서 주어져 있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 2.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2 곱하기 사인 세타는 루트 2죠.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2분의 루트 2. 그럼 당연히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사인 10제곱 세타죠.
그러면 10제곱 했으므로 32분의 1 코사인 10제곱 세타 마찬가지로 짝수제곱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32분의 1 그래서 사인 10제곱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10제곱 세타분의 1 값은 32 플러스 32 해서 정답은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